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중등간 수학 강사 안홍주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강의 특징인데요. 강의 특징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제가 추구하는 수업 방향하고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제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냐면, 저한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논리적인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것,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통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 난 분명 잘했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목표고, 일단은 고등학생이 되면 상대적으로 수학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좀 깊게 생각할 만한 그럴 여유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충분히 그 선행을 하고 있으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어서 말씀드릴 강의 특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연관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문제풀이, 이거 제 첫 번째 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좀 여러 방면으로 푸는데 이게 아이들을 좀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한 오답 관리를 통해서 논리 확립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다양한 문제풀이의 키워드 중에서 먼저 사고력이거든요. 자, 여기에 사고력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목동 와가지고 목동권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목동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구열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라서 아이들 뭐 평균적인 능력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높게 형성돼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좀 질문 수준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예를 들어 보면, 선생님, 저는 이 문제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20번이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수준이 낮은 거,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좀 빨리 포기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깊게 생각을 하는 거, 그걸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한 문제를 좀 다양한 풀이로 하다 보면 좀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보완을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문제 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반복 학습이 되는데, 이게 풀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드릴 게 제가 오답노트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자, 여기에 오답노트 대안은 일단 마음가짐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첫 번째, 숙제는 정확하게 배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지 확인하는 작업. 자, 저는 항상 애들한테 숙제에 대해서 먼저 정의에 대해서 되짚어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숙제를 그냥 나는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빈 문제를 푸는 작업, 이렇게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숙제를 할 때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쓸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점검해서 부족한 개념을 정확하게 보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또 중요한 얘기인데, 자, 같은 문제를 두 번 틀리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틀렸다고 해서 오답노트를 무의미하게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틀렸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분석하고 점검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답노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실수는 스스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계산 실수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자,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학생은 그냥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난 이번에 계산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이번에 내가 계산 실수를 했는데 이걸 좀 점검해 가지고 문제를 풀 당시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연구하는 학생 중에서 당연히 B 학생이 좀 더 빨리 계산 실수들이 보완되고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답노트 하는 방법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먼저 스스로 풀이를 고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풀이랑 원래 자기가 틀리기 전에 풀던 풀이랑 그리고 필기되어 있는 질문했을 때 필기한 내용이랑 비교를 해본 다음에 어디 부분이 막혔는지 좀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고 있고, 그러면 그 부족했던 개념을 찾은 것 또는 어떤 부분의 스킬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거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보완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오답노트 쓴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양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오답노트 양식인데 여기가 뭐냐면 문제 쓰는 칸이고 여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쳐보는 칸이에요. 문제 풀이 과정. 그리고 여기에다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거 쓰고 틀린 이유를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피드백을 쓰는 곳이고요. 여기서 제가 아이들이 쓴 걸 토대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시켜 준다거나 그렇게 수정해 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아주는欄인데, 자, 일단 첫 번째 학생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학생인데 문제 썼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잘 썼고, 여기 틀린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묶은 걸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한 피드백을 적절히 잘 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잘 쓴 거라서 이렇게 잘 썼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자,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학생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문제 풀이를 하고 틀린 이유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포함 관계를. 그래서 그 포함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씀으로써 완벽히 숙지를 했다라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쓴 상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논리적으로 풀이가 이제 확립이 되겠죠. 다음 학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번에 학생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걸 골라라고 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자, 처음에 풀 때는 여기에 있는 디귿을 틀렸다고 해서 오답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쳐가지고 맞다고 했으니까, 자, 틀린 이유도 지금 디귿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디귿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왜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적었고, 그리고 조건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걸 잘못 생각을 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학생인데 여기서도 지금 명제단원에서 짝수이면 모음인데 모음이면 짝수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반대로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안 되는 거라서 올바른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피드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일단 최종적인 목표가 아이들이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하면서 논리를 확립시키는 것, 저는 이것만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을 이제 진도가 물론 많이 나가서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만 형성돼 있으면 진도가 늦더라도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늦을 뿐이지 올바르게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제 수업 방식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이어서 민지쌤 나오셔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이제 반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